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15위 공개합니다. 2007년 소위 탐험 전문가라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논란 이곳. 자, 이곳은요. 러시아의 21개 공화국 중에 투바 공화국에 위치한 폴바진이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섬의 위치부터 지형까지 여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위치한 섬 폴바진은요. 직사각형으로 섬 전체가 마치 미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이 섬의 모습을 보고 푸틴 대통령도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곳이 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은 어떤 곳이었는지 추측만이 난무할 뿐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죠. 저건 확실히 누가 만든 거네요. 폴바지는 1891년 러시아인의 지배를 받던 카자흐인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도 그 정체가 미스테리한 채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폴바진 섬을 연구하던 영국의 모 대학교 고고학과의 하인리 교수에 따르면요. 이 섬에 남아있는 흔적이 고대 중국의 건축물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폴바지는 크게 보면 성벽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안뜰, 자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자금성 역시 거대한 안뜰이 있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폴바진에서 발견된 정말 놀라운 현상 하나. 바로 용이 조각되어 있는 점토 타일. 용은 중국인데. 저 진짜 중국이네. 자금성의 중심 건물인 태화전에서도 용 조각상, 용 그림 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럼 저희가 무슨 중국과 무슨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중국 사람들이 가서 지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입니다. 폴바지는 약 1300년 전인 서기 744년에서 840년쯤 위구르 제국의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국의 자금성은 폴바진이 지어진 지 약 700년 뒤인 1420년에 완성된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저런 거 보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게 돼요.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그리고 저 저렇게까지 잘 지었는데 그 다음에 다 어디 갔을까? 러시아와 몽골 사이에 위치했지만 중국 고대 건축 양식을 띠는 섬 폴바진. 이 섬의 미스테리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엔 14위 공개해주세요. 세계 미해결 사건, 자연 발화 능력자.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포르미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부모님과 치과를 찾은 10살짜리 소년 베네디토 스피노. 이 소년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만화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장난했지? 아, 아니에요. 저 그냥 보기만 했어요. 뭐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죠? 베네디토가 읽던 만화책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랐던 겁니다. 소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베네디토가 시무룩한 채 테이블을 쳐다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에서 연기가 나더니 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3주를 아무것도 안 하더니 오늘 다 터뜨리는구나. 야, 너는 아까 살펴보더니 뭐 한 거야? 나 이거 들고 갈래. 자, 이후에 베네디토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베네디토가 쳐다보자마자 녹아버리거나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침대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기까지 제어할 수 없는 발화 능력에 스스로 공포감에 휩싸인 베네디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 인체 자연 발화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포드 교수에 따르면요. 일명 심지 효과를 원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피부를 태우기 시작해 몸의 지방과 만나면 이 지방이 연료가 돼서 마치 촛불이 타는 듯 계속 타들어간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베네디토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물을 태우는 능력이니 또 다른 초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도 베네딕토의 자연 발화 능력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낳는 엄지발가락. 말레이시아 서남부의 도시 두리안 텅갈에 사는 23살의 평범한 여성 시티 수하나. 어느 날 왼쪽 발가락 발톱이 빠질 것처럼 아프더니 몸에서 열까지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녀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아팠던 왼발 근처에 크리스털같이 투명한 구슬들이 놓여 있던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돼. 헐. 그녀의 어머니는 왼쪽 발가락에 발톱이 살짝 들렸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굴러나오는 걸 봤어요. 지금 발가락에서 보석이 나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날 끼워놓은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왔다는 건데 그냥 믿음이 안 그리고 간다는 이 현상은 무려 수개월간 지속됐습니다. 헐. 그 구슬들은 투명한 것부터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색도 또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오자 결국 시티 수아나와 어머니는 2007년 1월 모 병원의 외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왼쪽 발에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도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한편 말레이시아 국립의과대학 존 폴 교수의 소견으로는 관절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풍일 경우에는 염증이 구슬 형태가 아닌 보통은 흰 고름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통풍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거죠. 아니 그러면 뭐 통풍도 아니고 이 구슬의 정체 그 뭐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현미경 같은 걸로 좀 분석은 했어요? 이 여자분의 상태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결국 병원에서 받은 검사로는 CT 수아나의 증세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긴 불가능했고요. 또 그녀의 발에서 나온 구슬 성분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껴놓은 게 아닌 거죠. 인위적으로 껴놨으면 그 성분이 뭔지 왜 모르겠어요. 아, 인체 DNA도 없다? 그럼 신기하다. 전혀 성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보석 발가락의 소유자. 그녀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12위입니다. 당신은 환생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컫는 환생. 티베트 불교에서는 위대한 스승 라마가 제자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환생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마의 제자들이 환생자를 일컫는 린포체를 찾는 게 오랜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후판사원의 수도승 텐진 조파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2001년 10월 그는 자신이 모시던 스승 게셰 라마 콘촉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의 환생자를 찾기 위해 그 고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1년 또 2년이 지나 4년째가 되던 2005년 찾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스승이 생전에 수행했던 초액항 마을에서 스승의 환생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가 찾은 이는 3살 꼬마 텐진 응오드로. 근데 저 꼬마한테 그럼 네. 스승님 이러고 머리를 조아릴 거예요? 텐진 조파가 한 채 의심도 없이 이 꼬마를 스승의 환생자로 믿은 이유.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려준 환생자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와 소년의 아버지 이름 첫 자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마을에는 과거 스승이 직접 심은 나무가 있었는데 텐진 응오드룹이 매일 아침 이 나무에 정성스레 물을 줬다고 합니다. 첫 글자 같은 거는 사실은 이름에 쓰는 글자들이 또 뭐 석도 있고 뭐 현도 있고 뭐 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어떤 우연들이 좀 겹쳐서 이런 게 좀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꼬마가 정말 스승의 환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래, 테스트 해보자. 네가 그러면 전생에 쓰던 걸 골라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염주며 종이며 북이며 모두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텐진 응오드룹은 달라이 라마에게 환생자로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들, 그리고 환생. 과연 정말로 환생은 이 현세에 존재하는 걸까요?
자, 남양 특집 제4탄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11위로 갑니다. 미국 초자연 포털 세도나 스타게이트. 볼텍스, 우리말로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초자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특정 지점이 전 세계 통틀어 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려 4개의 볼텍스가 모여있는 곳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산악지대 세도나. 이곳은 인구 10,000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지만 매년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소위 길을 받고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신은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세도나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을 준다는 세도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도나 지역의 볼텍스가 외계인들과 통신하는 포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포털이라고요? 이 온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 원주민인 야바빠족은요. 세도나에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포털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도나 곳곳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상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 현상 연구가 빌 해밀턴 역시 그곳의 도깨비 이불은 현란한 광채를 내뿜었어요.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각기 달랐어요. 라며 계곡에서 미스터리한 현상을 목격. 정말 놀라운 건요. 2004년 1월 영국의 지구 미스터리 연구가 니콜라스 만이 세도나에서 스타게이트를 찾았다고 밝힌 점인데요. 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대성당 바위. 실제 비행장이 있는 언덕 에어포트 메사. 법관의 모자를 닮았다는 법원 바위. 그 외 문즈 마운틴, 리 마운틴까지 이렇게 세도나에서 유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5개 지점을 연결하면 지도에서 정확히 별 모양의 펜타그램 도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다고? 설마 정확히 그려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UFO가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미스테리 키스팟 세도나. 이곳은 정말 외계와 통하는 포털일까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 10위 공개합니다.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음.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거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